충격적으로 강민호가 빠진 삼성 안방. 모두가 불안해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한 신의 포수가 등장했습니다. 투수의 마음을 읽고 타자의 허를 찌르며 대구 팬들의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은 남자. 바로 김도환입니다. 안녕하세요. KBO 야구 허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최근 삼성 팬들 사이에서는 제2의 양이지 아니냐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단순한 신인 돌풍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읍스 시대. 그리고 피치클락 시대. 완전히 바뀐 KBO 리그 속에서 김도환은 누구보다 빠르게 살아남는 법을 익히고 있었습니다. 과연 그는 강민호의 뒤를 이을 진짜 삼성의 차세대 안방마님이 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아주 깊고 날카롭게 김도환의 진짜 가치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최근 삼성 라이온즈 팬들 사이에서 가장 뜨거운 이름은 단연 김도환입니다. 강민호가 1군 엔트리에서 빠진 뒤 삼성의 안방에는 거대한 불안감이 드리웠습니다. 경험 많은 베테랑이 사라진 자리. 팬들은 물론 투수들조차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그 순간 김도환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포수 마스크를 쓰고 등장했고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단순히 공만 받아주는 포수가 아니었습니다. 투수의 심리를 읽고 상대 타자의 노림수를 흔드는 영리한 볼배합. 이 장면들이 반복되자 팬들의 기대감은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삼성 팬들이 놀란 건 그의 침착함이었습니다. 신인 포수들은 보통 위기 상황에서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김도환은 달랐습니다. 주자가 나가 있어도, 카운트가 몰려 있어도 오히려 더 대담한 선택을 했습니다. 강조하며 이 모습이 바로 삼성 팬들이 제2의 양의지를 떠올리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 김도환 같은 포수가 더욱 주목받고 있는 걸까요? 그 배경에는 2026년 KBO 리그의 거대한 변화가 있습니다. 올 시즌 리그는 앱스 시스템과 피치클락 도입 이후 완전히 다른 야구가 되어버렸습니다. 예전 포수들은 프레이밍 능력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심판의 스트라이크 판정을 유리하게 끌어내는 기술이 엄청난 가치였죠. 하지만 이제는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어스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심판을 속이는 기술은 의미가 줄어들었습니다. 대신 중요한 건 정확한 코스 활용입니다. 스트라이크 존 구석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공략하느냐, 그리고 빠른 템포 속에서 투수의 리듬을 어떻게 유지하느냐. 이게 현대 포수의 핵심 능력이 됐습니다. 실제로 데이터도 이를 증명합니다. 2026 시즌 리그 평균 자책점은 지난 시즌보다 상승했습니다. 피치클락 때문에 투수들이 숨을 고를 시간이 줄어들었고 타자들은 더욱 공격적으로 변했습니다. 결국 이런 혼란 속에서 포수의 리드 능력은 예전보다 훨씬 더 중요해졌습니다. 특히 삼성처럼 베테랑 투수와 젊은 투수가 함께 있는 팀은 포수의 역할이 절대적입니다. 그리고 김도환은 이 변화에 누구보다 빠르게 적응하고 있습니다. 그의 가장 큰 장점은 어릴 때부터 완성된 포수 본능입니다. 김도환은 초등학교 시절부터 포수만 바라보고 성장했습니다. 포지션 변경도 없었습니다. 오직 안방 하나만 보고 달려온 선수였죠. 그 재능은 일찍부터 인정받았습니다. 2018년 그는 이만수 포수상을 수상하며 엄청난 기대를 받았습니다. 당시 이만수 레전드는 김도환을 향해 이런 평가를 남겼습니다. 교만하지 않다. 성실하다. 투수를 편안하게 만든다. 특히 워크에 대한 태도를 굉장히 높게 평가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포수는 단순히 재능만으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투수와 끊임없이 대화해야 하고, 상황을 읽어야 하고, 경기를 통제해야 합니다.
결국 성실함과 공부가 필수입니다. 그리고 김도환은 이 부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퓨처스리그 성적도 대단했습니다. 2025 시즌 77경기에서 타율 3할 1푼 7리, 홈런 8개, OPS는 9할 9푼 86. 이 기록은 단순히 수비형 포수가 아니라는 걸 의미합니다. 필요한 순간 장타까지 만들어낼 수 있는 공격형 포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흐름은 1군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그는 12경기에서 타율 2할 8푼 6리, OPS 8할 6푼 4리를 기록하며 하위 타선의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상대팀 입장에서는 굉장히 까다로운 존재입니다. 하위 타선이라고 방심하면 언제든 장타가 터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비 역시 인상적입니다. 도루 저지율 40%. 이 수치는 상대 주자들에게 엄청난 압박감을 줍니다. 하지만 진짜 놀라운 건 볼 배합입니다. 김도환은 투수의 장점을 극대화하는 데 집중합니다. 예를 들어 우타자를 상대할 때도 과감하게 체인지업을 요구합니다. 또 어떤 투수에게는 슬라이더와 스위퍼를 상황에 맞게 섞게 만들며 타자의 타이밍을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놀라며 특히 에이베스 존을 활용하는 방식은 신인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커브를 이용해 카운트를 선점하고 낮은 코스로 유도하며 타자의 시선을 흔드는 운영. 이 부분에서 많은 야구 관계자들이 감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도환은 차세대 국가대표 포수 후보로까지 언급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냉정하게 봐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아직 김도환은 완성형 포수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부터가 진짜 시험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약점은 민첩성과 하체 유연성입니다. 이만수 레전드 역시 이 부분을 직접 언급했습니다. 김도환은 골반 움직임이 다소 뻣뻣해 블로킹 상황에서 하체가 충분히 낮게 깔리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문제는 경기에서 그대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결정적인 순간 공을 뒤로 빠뜨리는 장면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실제 기록도 있습니다. 올 시즌 9이닝당 폭투와 포일 지표는 리그 상위권 포수들과 비교하면 아직 아쉬운 수준입니다. 즉, 투수들에게 완벽한 안정감을 주기에는 조금 부족하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베테랑 투수들은 포수의 블로킹 능력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낮은 변화구를 마음 놓고 던질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부분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중요한 경기에서 약점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타격 역시 아직은 검증이 끝났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데뷔 초반이었던 2019년, 그는 굉장히 힘든 타격 성적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변화구 대처 능력에서 큰 약점을 드러냈고 유인구에 쉽게 무너지는 모습도 많았습니다. 지금의 상승세가 진짜 실력인지 아니면 일시적인 흐름인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합니다. 특히 여름이 시작되면 체력 문제도 등장합니다. 포수는 가장 체력 소모가 심한 포지션입니다. 경기 운영, 투수 리드, 수비, 타격까지 모두 책임져야 합니다. 결국 무더운 여름에도 지금의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느냐가 김도환의 진짜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김도환의 성장 과정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팀이 있습니다. 바로 상무 피닉스 야구단입니다. 상무 시절 김도환은 엄청난 경쟁 속에서 성장했습니다. 특히 롯데의 손성빈과 펼친 치열한 주전 경쟁은 유명했습니다. 단순히 경기에 나가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살아남기 위해 끊임없이 증명해야 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김도환은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타율 자체만 놓고 보면 압도적인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출루율과 장타율이 눈에 띄게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강조하며 이건 굉장히 중요한 변화입니다. 단순히 맞히는 타자가 아니라
상대를 압박하는 생산형 타자로 변해가기 시작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4할대 출루율과 4할대 장타율을 유지했다는 건 결코 우연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 김도환에게 엄청난 영향을 준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강민호입니다. 삼성 팬들 사이에서도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키나와 미니캠프 당시 강민호가 직접 김도환을 챙겼다는 사실입니다. 단순한 조언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훈련부터 생활까지 함께하며 사실상 1:1 개인 과외를 해줬습니다. 심지어 모든 비용까지 부담했다는 이야기가 나왔을 정도입니다. 왜 강민호는 그렇게까지 김도환을 챙겼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김도환에게서 가능성을 봤기 때문입니다. 강민호는 당시 도환이는 스펀지 같은 후배라고 표현했습니다. 자신이 가진 노하우를 모조리 흡수하려 한다는 겁니다. 사실 이런 유형의 선수는 코치들이 정말 좋아합니다. 재능 있는 선수는 많습니다. 하지만 배우려는 태도를 가진 선수는 생각보다 훨씬 적습니다. 김도환은 그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삼성 팬들이 기대하는 것도 바로 이 부분입니다. 강민호의 경험과 노하우를 가장 가까이에서 흡수한 후계자. 삼성은 오랫동안 안방 문제로 고민해왔습니다. 좋은 포수가 팀을 얼마나 바꾸는지 팬들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왕조 시절 삼성에도 항상 안정적인 포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팬들은 김도환에게서 그 그림을 다시 보고 싶어 합니다. 그렇다면 리그 다른 젊은 포수들과 비교하면 어떨까요? 현재 가장 뜨거운 타격감을 보여주는 선수 중 한 명은 한화의 허인서입니다. 공격력만 놓고 보면 엄청난 임팩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김도환의 리드 능력을 더 높게 평가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특히 경기 운영과 안정감 부분에서 김도환이 더 앞선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또 NC의 김영준 역시 국가대표급 포수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에브스 시대가 열리면서 김도환 같은 스타일이 더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존 활용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사인을 내는 수준이 아니라 타자의 심리를 역으로 흔드는 운영을 합니다. 천천히 이건 경험만으로 되는 영역이 아닙니다. 센스와 공부, 그리고 순간 판단력이 모두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장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김도환은 생각하는 야구를 하는 포수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삼성 내부 경쟁도 흥미롭습니다. 이병헌은 기본기에서 안정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수비 집중력과 무난한 경기 운영은 분명 장점입니다. 하지만 공격력과 존재감, 그리고 투수를 끌어당기는 카리스마 부분에서는 김도환이 더 강한 인상을 남기고 있습니다. 포수는 단순한 수비수가 아닙니다. 경기의 흐름을 지휘하는 사령관에 가까운 포지션입니다. 그리고 김도환은 점점 그런 모습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데이터 야구가 정착된 지금 시대에는 이런 맞춤형 리드가 엄청난 무기가 됩니다. 투수마다 강점이 다르고 구종 가치도 다릅니다. 김도환은 그 차이를 빠르게 읽어냅니다. 어떤 투수는 낮은 변화구 비율을 높이고 어떤 투수는 직구 승부를 과감하게 밀어붙입니다. 즉, 정답 하나를 고집하지 않습니다. 투수에 맞춰 계속 변합니다. 이게 바로 현대의 야구가 원하는 포수의 모습입니다. 감동적으로 그리고 이 모든 성장의 바탕에는 엄청난 노력이 숨어 있습니다. 김도환은 어릴 때부터 오직 포수만 바라봤습니다.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았고 묵묵하게 자기 길을 걸었습니다. 포수는 정말 외로운 포지션입니다. 실수하면 가장 먼저 욕을 먹고 투수가 흔들리면 책임까지 함께 져야 합니다. 하지만 김도환은 그 부담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책임을 짊어지려 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 그는 대구 삼성의 안방을 지키는 가장 뜨거운 이름이 됐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수많은 위기가 찾아올 겁니다. 타격 슬럼프도 올 수 있습니다. 폭투 하나 때문에 비난받는 날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가 계속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팬들은 그 성실함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기대하게 됩니다. 과연 김도환은 강민호의 뒤를 잇는 진짜 삼성의 차세대 안방마님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아직은 강민호의 경험이 더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여러분의 생각도 정말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저는 더 뜨겁고 날카로운 KBO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KBO 야구 허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